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지난주 영상은 텔레그램 토론방에서 전달받은 발표 전에 입수된 내용을 가지고 정식 발표 전 제작한 거라서 정식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100% 동일한 자료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서론 이외에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주 영상 제작할 때 같이 제작했던 부분을 편집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된 세부적인 정책 내용, 코인의 증권성 판단 원칙,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레이븐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등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끝으로 주요 Q&A가 8가지가 있거든요. 추가 Q&A로 해가지고 16가지가 있습니다. 총 24가지 Q&A가 공식 자료에 있었는데요. 사업자 혹은 코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하고 다음 주 영상까지 시청하신다면 정부가 전달하려는 규제 방향의 큰 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채 썰기 하듯이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 방향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이라고 언급이 많이 됐었죠. 거기서 제시한 원칙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고, 이게 증권인지 뭐 이런 사정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에서 하는 방식대로 판단을 할 거다 라는 거고, 내용에 따라서 증권이라고 생각이 되면 증권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혹은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국내 국외를 떠나서 이제 내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내용에 부합되는 거는 다 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그 외국 사업자도 국내 증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율적인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적용례 등을 제시를 했다는 게 조금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제시하거나 기존 범위를 확대 축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높을 경우랑 낮을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는데요.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데 사실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권이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이런 식의 사항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배당에 관련된 거예요. 배당권. 그리고 이제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그죠?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안 정해졌단 말이죠. 아직 하는 중이다라는 정도. 증권이 아닐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그래서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게 증권으로 판명이 안 되고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그대로 팔 수 있는 상황은 요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넌 이 정도 일을 해야 돼 라는 게 없는 경우를 뜻하고요. 지급 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 혹은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상환이면 이제 서로 바꾸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약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실물 자산에 대해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이게 사실은 조금씩 해석에 따라서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미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같이 이런 식입니다. 하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증권인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악유가 생기면 또 소송 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발행 유통에 대해서 규율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래 안 됐었는데 전자증권으로서 수용을 한다. 전자증권으로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신설한다. 이거는 꼭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씩 돈 올려줬다는 거. 투자할 수 있는 돈. 그리고 토큰 증권, 증권의 토큰이 공모로 간주된다. 물론 사모도 있을 겁니다. 전자증권으로 수용된다. 그리고 이제 분산 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공부. 공부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 그거를 이제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장부를 인정을 하되 일정 뭐 기술 요건이나 뭐 이런 게 충족하는 게 필요하다. 결론은 이제 분산 원장을 허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탁원, 예탁심사원에 증권 발행심사하고 총량 관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프로시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증권사 없이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는데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보시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 이 요건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오고 그걸 통과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글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안 되는 거죠. 증권사나 은행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증권사랑 전통금융인 은행권에 유리한 문구고 기존에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산 원장으로 직접 관리한다고 써있죠. 이제 요건을 갖추면은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분산 원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투자 계약 증권을 추가한다. 효율성 편의성 개선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규제 회피 시도는 최대한 차단한다라고 하는데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발행 공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은 공시를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모와 소액 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 사모라는 말은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어느 정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요건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사기나 이런 거를 안 당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소액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시 부담 좀 줄이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살 수는 있지만 뭐 소위 말해서 잡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투자자 사모, 청약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면은 사모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액 공모 한도를 10억에서 30억으로 향상했다. 그 소액 공모 2를 신설해가지고 최대 100억까지 이렇게 만날 수 대신에 투자자 보장치를 두고 100억까지 모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엄청 의무사항이 많죠. 당연히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당하는 분들이 잘 없을 수 있는데 장외거래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 단위를 신설해가지고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업무를 허용한다. 그런 걸 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유형별로 인가 조건을 정할 것.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건 없다는 거예요. 보안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보안에 신경 써라. 투자자 보호랑 또 연결된 내용이죠. 자기 계약 금지한다. 이해 상충 방지하기 위해서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 중개를 제한하고 자기 계약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 장외 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소액 투자자 거래의 매출에 대한 규제 예외를 인정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한 뭐 그런 걸 청약을 권유하면 그 매출 시 발행인의 증권 신고서도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유통시장도 형성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장시장에 투자 계약 증권, 대규모 거래 인프라 마련. 요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볼까요? 투자 계약 증권하고 수익 증권을 거래하는 요 한국증권거래소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한다. 이거는 좀 큰 타이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다고는 했었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은 요 시범 케이스로 요렇게 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조금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오고 나면 뭐 발행 전 건전성, 발행 규모, 뭐 상장 요건, 중요정 정보 공시 뭐 그런 게 적용을 하는데 기존 상장 시장보다는 완화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완화된다라는 거. 이게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 인정을 감안해서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 이게 지금 계속 거슬립니다. 이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장 시장 인정을 감안해서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서 상장한다. STO를 했는데 이게 블록체인상이 아니고 중앙집권식 서버에다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매 거래 결제 인프라를 적용한 기존의 증권사가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은행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계속 써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뭐 D+3일 뭐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될까? 과연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안전하다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서버가 해킹이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 및 공시 의무 아닌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디지털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전 회계년도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되고요. 발행 규모가 종목별로 3억 원, 1만 주 이상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시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공모 발행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 공시도 해야 된다. 사업 보고서. 그렇죠. 지정 자문인 투자계약증권은 지정 자문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현황 보고서나 LP 의무가 미적용된다라는 거. 약간 느슨하게 해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가이드라인을 일단 제시를 하잖아요. 2월 6일 날 하면 샌드박스 테스트를 하고 정식 제도화를 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항상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가이드라인 된 거고 원래 샌드박스가 한 번 더 있었죠. 근데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게 제일 키죠.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23년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지속, 투자계약증권의 유통하고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이 혁신성이 인정되면은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 뭐 비브리 카사 같은 애들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전자증권법 개정하기 전에는 기존 전자증권하고 토큰을 1대1 매칭하는 방법으로 전자증권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블록체인상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장을 할 때 바꿔서 한다 했잖아요. 기존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1대1 매칭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봐라 라는 건데 이거는 뭐 증권사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가 당연히 알아서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완비하려면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이해관계자. 이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큰 증권의 수용, 상반기 법안 제출, 발행인 계좌관리기간 도입. 이게 안 되면은 전부 다 증권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상반기에 법안 제출. 뭐 증권사는 이게 안 됐으면 좋겠겠죠. 수수료 계속 먹으니까요. 증권사나 은행권들이 막 금리가 내려서 돈이 없다 해도 물론 돈 엄청 많죠. 이런 걸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뺏기는 거를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돈 올려준다고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충 법안이 23년 내에 뭐 23년 상반기에 하반기라는 말은 없죠. 상반기 내에 엄청나게 법안들을 많이 제출할 거라고 하고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그 후속으로 또 이렇게 전자증권법 혹은 자본시장법으로 개정 후속으로 바꿔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참고 사항이랑 조금씩 더 빨리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분산 원장의 요건. 이 요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계좌관리기관, 은행, 증권사가 아까 그 분산 원장의 요건 안만 맞춰주면 바로 STO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게 이 회사 그러니까 요건을 못 갖췄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당연히 갖춘 기간에 해야 되는 건데 요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은행 증권사를 안 거치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신설하더라도 분산 원장 방식의 계좌관리를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루트라도. 이렇게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약간 수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분산 원장 요건이 뭐냐? 사후 조작, 변경이 방지될 것. 그리고 계좌관리 기관으로서 책임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뭐 현재 증권사죠. 지금 계좌관리 기관이라 하면 그리고 분산된 장부에 동일하게 기록될 것. 이거는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이죠. 계좌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하여 분산 원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확인에 대한 거. 그리고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요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STO를 하면은 일반 코인들 중에서 증권형 토큰 프로토콜로 쓸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더 혹은 폴리메스, 레이븐 뭐 등등등등 아발란체 뭐 엄청나게 많은데 폴리곤 뭐 많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란 거는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말하는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코인으로 발행이 된 블록체인이 있다면 그 프로토콜 블록체인이 있다면 그건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리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R3 코다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는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요 말입니다. 퍼블릭을 안 쓰겠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하기에 적합한 권리를 등록할 것.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라는 거고요. 이거 조금 키가 될 수 있는 게 코인 하는 사람들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5번 아닌가. 그래서 STO를 하니까 뭐가 날아갈 거야. 우리나라에서 뭘 하니까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이건데 내가 증권사 은행을 안 거치고 내가 그냥 관리해서 오퍼링을 실제로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분산 원장 방식이 오케이 돼 있어야 되고 요 관리기관의 허들도 넘어야 됩니다. 보이죠? 분산 원장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해야 돼. 이거 다 충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요건은 안 정해졌고요. 추후에 확정 예정이다. 그 말 일단 안 열어줘.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돼야 오케이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게 높아 기준이 그러면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 인력, 전산 전문 인력이 각 2인씩 있어야 되고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이 적립돼야 된다. 요새 뭐 루나 사태 등등이 많이 있었죠. 배상할 돈이 충분히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전자등록기관에 통보를 해야 된다. 총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필요하면은 KSD가 비교 검증을 한다. 그리고 장외거래중개업 요건 또 이건 좀 빨리 지나가 볼게요. 추후에 확정 예정이다. 정해진 거 없다. 증권시장 외에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 매매 등 매매의 중개 업무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 이게 위험이 높은 거는 투자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공모 발행 및 소액 투자자의 대상되는 증권이 공모 발행 및 소액 투자자, 소유 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뭐 업무 기준은 이렇다. 그리고 금지 행위는 뭐 당연한 거고. 뭐 그런 내용들 좀 간소하게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장외거래 중개업 자체가. 그리고 이 취지를 부침을 보면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은 내용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증권을 발행하거나 증권이면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디지털 자산이 그러니까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게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되고 증권이면은 상폐해라 이 말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된다. 미리 점검하라는 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고의 의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SEC니까 SEC 방식대로 가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아니다 싶은 코인들 잡아가지고 조사 들어갔다 그러면 또 상패 난리 나고 막 사람들 패닉 오고 하겠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요거를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이 뭐냐. 내 외국인이 발행한 투자 금융 상품 그러니까 나라에 상관없이 투자자가 취득한 동시에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럼 정의는 그냥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뭐 특정 기술 채택 여부 이런 거랑 명칭 이런 거 상관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그릇 상관없이 음식이 증권이면 증권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판단할 때는 뭐 약관, 백서 뭐 이런 거 말고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 계약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백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었잖아요. 이런 거 없이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있었고 수익 배분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증권 여부 판단과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권에 대해서 공격 들어오는 게. 증권은 뭐 여러 가지 6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개별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나오죠. 개별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계속하는 말. 그리고 투자 계약 증권으로서 해당 여부가 판단이 어떻게 되냐. 투자 계약 증권하고 이게 지금 계속 말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이게 새로 나온 게 두 개예요. 투자계약증권하고 수익증권. 여기서 증권으로 이제 코인들이 판단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걸리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투자계약증권 뭐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판단 여부가. 증권 중에서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명확한데 투자계약증권은 5가지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그냥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무시무시하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말인데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되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의하고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데 뭘까요? 이거는 이제 한 줄 요약이라는 거죠. 한 줄 요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공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이게 증권이다 라는 겁니다. 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내용도 사실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 제목만 한번 볼까요? 공동사업, 금전 등을 투자. 요까지만 봤을 때 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공동사업, common enterprise, 금전 등을 투자, investment of money. 이게 뭐냐? 하위 테스트는 4가지거든요. 그 중에 2가지입니다. 하위 테스트가 4가지가 있는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SEC 말을 하는 게 SEC가 하는 방향성, 미국이 지금 흘러가는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서 간다는 거는 미국의 행동하는 거를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또 결국 이렇게 따라가게 됐다는 게 거의 확정이 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볼까요? 공동사업. 이게 미국 리플 소송 중에서 많이 봤던 용어 중에 한 개인데요. 이거는 수평적 공동성하고 수직적 공동성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뭐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런 데서 한 번씩 봤거든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수평적 공동성에 대한 그런 기준이 복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공동 출자의 형태로 집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에 대한 손익도 투자자들 간에 비율적으로 귀속되면은 인정된다. 2인 이상의 투자자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뭐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겁니다. 수평적으로. 같이 너도 오너 나도 오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직적 공동성이라고 하면 이게 복수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투자자가 사업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이익을 얻으면 인정된다는 견해다. 이거는 지금 요 글 보면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수평적 공동성 기준보다 수직적 공동성 기준이 아주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이라는 요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수직적 공동성의 자유로운 코인들이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금전 투자를 한번 볼까요? 투자되는 금전 등은 반드시 법정 통화할 필요는 없다. 코인으로 넣어도 투자를 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법정 통화와의 교환 가능성, 재산적 가치 유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전을 투자했으면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조금 세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하위 테스트에 빠지는 내용이 뭐냐면 개인의 노동력,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경우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금전적 투자에서 벗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금전적으로 투자했냐 안 했냐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포스, 파우 이런 게 많이 와이가 불가 되겠죠.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코인 하는 쪽에서는. 물론 좀 이런 거에 다 자유로운 코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닌 애들도 있다. 내가 이제 파워로 했는데 POW죠. 파워로 했는데 내 노력이 아니냐 라는 이런 판단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의견 어줍지 않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될 거다. 기준이 적용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로 타인이 수행했다는 거. 이제 수익의 원천이 제3자의 노력이 하위 테스트랑 거의 내용 비슷한데 조금씩 쪼개져 있거든요. 보면 경영상의 노력이어야 한다. 투자자 외에 사업 주체의 공동적 집단적 노력이 있을 경우 발행 주체와 사업 주체가 형식적으로 상이한 경우 공동 발행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가 사업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그러니까 잘 모르면 타인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주의 깊게 보시되 5번까지 하고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다. 제시한 바는 있는데 디지털 자산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아직은 약간 물음표인 게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시점, 미래 어떤 시점이 되거나 일정한 객관적 조건, 매수액이 목표가 되면은 손익을 귀속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계약한 형태,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행되는 거, 투자자의 권리가 뭐 스테이킹도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계약을 구현, 그리고 계약으로 약속한 발행인이 있다.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증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사업 성과에 따라서 수익을 약속한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이 비례관계에 있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을 환산하여 분배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런 것들이 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직접 분배할 것을 묵시적도 된다는 겁니다. 약속하거나 제3자의 계약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 그리고 이익 획득이 목적이라는 거. 5번째, 투자자는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투자하였어야 한다. 투자 이익이 목적이 아닌 경우로 투자를 했다는 게 입증을 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빠져나가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5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로 잘 모르시면 미국에서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그냥 그렇다고 믿어도 될 것 같다. 크게 뒤집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만에 하나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베이스다 라는 거. 미국에서 증권으로 판별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증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요거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아마 큰 도움 안 될 겁니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배당권, 분배청분권, 지분권,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상환, 신탁의 수익권, 가격 변동에 연동해서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뭐 스테이킹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새로 발생될 증권을 청약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거. 이거는 약간 에어드랍도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관계,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 그 수익으로 귀속하는 경우, 해당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투자자가 사업 모집 시 사업 성과에 따른 분배 수익 성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걸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낮은 경우는 그럼 반대로 뭐가 있나? 발행인이 없다. 이게 사실 아주 어렵죠. 있긴 있잖아요. 코인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비트코인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개발된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내가 이거 샀으니까 너희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거. 조기 투자자금 받았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경우, 디지털 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다.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종 미래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이용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지급 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사업의 관리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발에 대해서 투자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 등만 지급하는 경우, 이거 코딩 해주세요 하고 코딩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금된 펀드에서 개발자들한테 돈을 주는 형태, 모금이죠. 그런 형태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물 자산에 대해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 공유 목적물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발행인의 역할 기여 및 이익 귀속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우 어려운데요. 아마 물어보시는 중에 레이븐에 해당하시는 분이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제 구독자도 많고. 그래서 레이븐은 증권이냐 물어보시면 아마도 너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이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또 정부 스탠스는 모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걸려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되게 스탠스가 천천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도는 어떻게 되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를 모두 준수, 1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발행 유통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이것도 주요한 거죠. 발행 유통을 취급하는 당사자한테 1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너가 왜 확인 안 했어가 유통업자한테 있다는 거죠. 발행하고 유통하는 업자한테.
그리고 토큰 증권의 발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 IC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상의 준수를 모두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권유,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자본시장법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뭐 현행은 뭐 이렇다는 거고요. 따라서 전자등록 방식의 전자증권이 발행돼야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할 거니까요. 비금전식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능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엄격한 매출 공시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현행은 이랬다는 내용입니다. 분선 원장을 허용되지 않았었다. 근데 이제 샌드박스가 생긴다. 그러면 혁신성을 좀 인정을 받으면 사업 기회를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샌드박스 내에서는 허용해준다는 겁니다. 최대 4년, 2+2, 2년 뒤에 심사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통과하면 4년까지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규제 특례 없이는 사업화 불가능하다는 점은 시청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 특례가 없으면 2년 뒤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가 오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토큰 증권에 대해서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거는 규제 특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전자증권화, 법 시스템 이런 게 좀 미비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쭉 읽어봐야 되겠죠. 공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거의 뭐 증권에 해당하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분리 보관 등 재산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예상충 방지 체제, 시장을 감시, 전문 인력 확보, 합리적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발행과 유통의 겸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발행하고 유통을 한 번에 할 수 없다. 돼야 되나? 그러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겸용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행하고 유통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이것도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규제 특례 내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될 가능성을 염두에 필요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정비 방향이 어떻게 되냐? 전자증권법을 정비하여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규정할 계획이다. 전자증권법상 효력, 재산권이 보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안정적 증권 거래가 가능.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려면 증권사 제휴가 필수적인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기 발행 토큰 증권의 계좌 관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다 하는데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예상입니다. 예상이고요. 만약에 낮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기존의 증권사들하고요. 걔네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될 정도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자기 자본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물적 요건이 요구될 거다. 요걸 갖추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올려줬다는 얘기, 투자 요건을 조금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려가 적은 증권을 발행할 때는 공시 부담을 완화할 거다. 꼭 이런 건 있잖아요. 완화되어 있는 거는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공시를 안 하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보고 회사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공식적인 회계 기관을 거쳐서 공시를 하는 거면은 믿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비전문가는 당연한 거고요. 이 회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거다. 전면에 적용할 거다. 일반 투자자 보호, 투자 한도를 둘 거다. 아까도 말씀 똑같은 내용이네요. 위험이 높으면 투자 한도 내릴 거다라는 얘기. 정액거래 투자 중개업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최소 자기 자본 및 일정 수준의 이런 요건들이 할 건데 지금 이거 안 정해져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이네요. 투자계약 증권하고 수익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상장되어 거래되는 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 즉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이거 현재 그런 거고요. 독점이 인 거죠. 독점. 예를 들어서 미국 치면은 많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데 관례상이든 어떤 이유든 조금 막혀 있습니다. 많이. 법으로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상장은 발행이 선택사항이고 증권시장보다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여 초기시장으로 조성해야 할 거다. 계획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로 금융당국 의견을 제시한 거다. 법원을 기속하는 게 아니다. 기속이라는 말은 얽혀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내는 거고
법원이 꼭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다. 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이 조금 예쁘게 써놨죠. 좀 불안정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써둔 겁니다. 아직 쟤네들 허락 안 받았으면 모르겠어. 일단 우리 입장은 이래. 이렇다는 거. 그거를 꼭 기타에 넣어놨지만 주요하게 생각하시고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 사안별로 적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이거는 이랬는데 쟤는 비슷한데 다른 케이스를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증권이라 받았는데 B 토큰은 그냥 코인이래. 이거는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해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보안 수정될 수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뭐 이런 권리나 보상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이 지금 안 됐지만 그래도 제법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다 드렸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증권형 토큰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건데 해외에 있는 유수한 증권들 또 우리나라에서 생겨날 엄청난 알짜배기의 그런 STO들은 해외에서 상장해서 오퍼링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해외에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소비자한테도 기회 그런 기회의 창이 아주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토큰 증권이든 증권인 토큰이든 상관없이 아주 응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 사업자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윈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래소도 윈윈이죠. 거래량이 늘어날 거니까 형태가 아주 많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니까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STO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진짜 무한하다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국내든 해외든 여러 군데서 돈이 되는 데서 오퍼링을 잘 하시고 또 투자자분들은 좋은 아이템을 또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좋은 증권 토큰들을 구매하셔서 원하시는 정도의 수익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면 마음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의 길이가 조금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는 나온 대로 바로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끊어서 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 방송 시청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플립이었습니다.